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지금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관망세가 뚜렷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요. 특히나 중국, 홍콩 증시는 또 한창 오르던 그 기운이 있었다가 지금은 또 옆으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또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 이러냐, 이미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고 중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사실 이거는 좀 정치적인 영역이랑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긴 하지만 누가 당선이 되든 정치, 경제, 지정학, 인권, 과학기술 다양한 국면에서 미중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버 엔딩이다. 엄청난 큰 변수라기보다는 좀 상수로 계속 시장에 좀 충격을 한 번씩 이렇게 줬다가 괜찮았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좀 어떤 입장인지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온전히 중국 입장에서 좀 살펴봤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의 바이든 체제에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지금 워낙 많이 겪어왔고 반도체법이라든지 과학기술 측면에서 바이오 보안법, 중국을 약간 좀 고립시키기 위한 동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급망이라든지 구조조정 측면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신에너지 측면에서는 좀 강화될 거니까 신에너지라고 해봤자 그래도 중국을 계속 배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예측이 가능하다. 지금 상황이랑 달라질 건 없어 보인다라는 입장이고요. 역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도 분명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겪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가 지금까지 쏘아놓은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타격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중국도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조금은 좀 시나리오를 세워본다면 역시나 가장 제일 먼저 문제가 될 부분들은 관세 측면이겠죠. 관세를 모든 중국 제품의 60% 이상 또는 100에서 200%까지도 지금 최고 관세를 더 높일 거야 라고 하는 측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세 문제 부분 그리고 또 반도체 과학기술 관련해서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는 피해가기 어렵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럼프 일기 시절로 그때 당시는 어땠는지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때는 바야흐로 2018년부터 좀 그게 본격적으로 미중 무역 분쟁이 발발이 됐었죠. 그래서 그런 2018년에는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사실 중국 내에서는 경기 둔화 측면이 조금 이어지고 있고 긴축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들이 갑자기 겹치다가 내부적인 펀더멘탈 플러스 이제 미중 갈등까지 겹치면서 중국 지수가 상해 종합 지수가 한 2,400선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 말에 중국에 갔던 기억이 나요. 2019년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할까 이 얘기를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당시 2019년에 굉장히 더 안 좋을 거야 라고 되게 비관적인 전망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2019년이 되고 나니까 상해 종합지수가 이제 저점이긴 했지만 저점에서 22.3% 정도 올랐고 심천 성분지수 44%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돌이켜 보니까 시장이 그때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반도체 압박, 기술 규제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주도 하에 과창판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기업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또 상해 거래소의 새로운 보드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업종이 좀 상승을 했느냐? 전자, 그리고 컴퓨터, 그러니까 다 IT 업종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금융이나 식음료라고 했을 땐 당시에 기주모태주나 그런 관련된 먹는 것 관련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라는 점. 그래서 그때 측면에서는 어쨌든 과학기술 자립 장악을 위해 우리는 더 노력할 것이다 라는 테마가 먹혔고요. 그래서 5G 더 깔 거다라고 해서 5G 관련된 주가 엄청 많이 올랐었고 여기에 이제 내수, 중국의 소비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중국 내수를 더 탄탄하기 위해서 정책을 쓸 거다라는 측면에서도 어쨌든 식음료나 내수 소비주 관련돼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더 안정되게 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좀 생각이 났다라는 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기술주, 반도체 쪽으로는 이미 뭐 바이든 시절도 지났고 단기적인 이렇게 조정이라든지 이런 리스크는 있긴 하겠지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은 아니다. 계속 중국의 기술력이 막혀서 하려던 일을 못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더 어려워지지 않나. 이미 또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을 내려놔도 되겠지만 우선 관세 이슈는 사실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수출 타격 예상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환율 위안화 절하가 조금 더 이뤄질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우리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측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측면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도 결국에 또 결론이 무엇이 어떻게 날 것이냐 내수 소비 촉진으로 갈 것이다. 내수를 지금 더 강화해야 된다. 지금 원래 미중 분쟁이 계속 있긴 했었지만 트럼프 말고도 바이든 시절에도 지금 중국 경기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수 소비를 굉장히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정책들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즌에 맞춰서 두 번째 이벤트가 바로 개최가 됩니다. 이게 좀 같은 주에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라는 게 11월 4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이 타이밍이 참 공교롭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을 관통하는 시기에 지금 우리도 이 내부 정책의 규모라든지 뭐 기조를 강화할 이 상무위원회의를 하겠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데요. 9월, 10월에 중국 재정부에서 정책을 이만큼 쓸 거야. 어떻게 쓸 건지 규모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시장의 관심은 지금 중국이 재정 정책을 얼마나 쓸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나게 있는데 재정부가 지금 얼마라고 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선 계획은 있지만 이 중간에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방안을 이제 재경위원회에 올리고 원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라는 거가 매달 짝수달 하순에 열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서는 이 상무위원회를 통과해야 이제 재정부가 원래 예산에 맞췄던 뭐 예산을 다시 조정을 하든 적자율을 올리든 그리고 국채든 특별국채든 발행을 할 텐데 그래서 10월 말에 이 회의가 열릴 것이다라고 했는데 마침 그 10월 말에 안 하고 11월 미국 대선 시즌에 맞춰서 개최를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 그리고 상황에 맞춰서 부양 강도를 조금 더 어떻게 강화할지 뭐 이런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하겠다라는 제스처까지 저는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봤을 때 지금 대선과 중국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다라는 큰 이벤트 두 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관망세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관심은 이 재정 정책 규모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지금 현재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재정 정책 규모는 최근에 시장에서도 뭐 10조 위안 규모일 것이야, 뭐 몇 조 위안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금액만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 기대감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지금 아까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이제 기조와 다음 대통령과 이제 중국의 경제 방향 정책을 어떻게 방어를 해서 그 상황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어떤 쪽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가 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잖아요. 신품질 생산력, 과학기술 관련된 측면은 트럼프 1기 시절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됐든 중국의 기술 개발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고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뭐 AI나 반도체 측면에 계속 투자를 한 방향, 한 꼭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수도 안 좋고 관세를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의 수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우선 내수를 더 살려야 거기서 깎아먹는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내수 소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이구환신 정책이 가전이나 전기차 쪽은 계속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해외 진출의 비중이 좀 높았던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다시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 쪽으로 그 시각을 달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계속 큰 그림에서는 저는 이 섹터가 막 변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이벤트를 주목하면서 중국 시장 대응하시면
그래도 조금 당황스러움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내용, 지금 어떤 재정 정책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11월 초에 정해질지는 다음 보이차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